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강력한 116 규제 중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입니다. 자,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죠. 그동안 수차례 규제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도 늘어났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번 116 규제로 바뀌게 된 이 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시면 호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무조건 1년 이내 팔아야만 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거쳐가야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입니다. 양도가액 9억 이하에 대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예를 들어 내가 5억에 샀는데 9억이 됐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게 혜택이죠. 그리고 만약에 9억이 넘어갔다, 9억을 초과한다. 그렇게 되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과세 규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절세를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이 둘 중에서도 가장 큰 절세의 혜택은 바로 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죠. 자, 서민이 자산을 불릴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될, 활용해야 될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제 채널 영상 중에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상단에 우측에 클릭하시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이 규제를 떠나서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존 종전주택을 매수한 후에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매수해야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여러 차례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려 4번이나 바뀌었죠. 4번이나 바뀐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자, 요건이 바뀌었는데, 일단은 이 파리대책 이전에는 이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했다면, 실거주 아니고 보유만 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시한도 3년 내에 매도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뀌죠.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보유뿐만 아니라 2년의 실거주 요건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유와 실거주를 충족해야만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바뀌게 됩니다. 자, 9.13 대책 때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죠. 이때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시한이 바뀌게 됩니다. 3년이었는데 이게 2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종전주택을 2년 내에 매도해야만 한다.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제가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강력했던 금융규제에만 우리가 집중을 했지만,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자, 최종본입니다. 자, 116 대책 나오고 이제 17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새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전입 요건이 추가가 됐어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전에는 신규 주택에 대한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매수하고 나서니까 본인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처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년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취득한 주택에 무조건 살아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년 이내 전입신고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존 주택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규 매수할 경우 1년 이내 전입신고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 팔고 이렇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글은 참 어려워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이내 전입신고하고 기존 주택 1년 이내 양도니까 1년 이내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한 이후에 또 1년의 시간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존 주택 1년 이내 양도는 취득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처분 기한 자체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 줄어든 거예요. 자, 저는 이 내용을 기재부에 확실하게 물어보긴 했으나 여러분들이 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수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무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액션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1216 규제 중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부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자,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그쵸? 자, 근데 이게 바뀝니다. 1216 규제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자, 1년 이내 이건 떨어뜨려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게 아니고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단이 있습니다.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2년 연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이내에 또 1년 이내에 연결되는 부분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었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2년을 연장해 준다. 자,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그 이후에 또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래서 토탈 뭐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했죠. 이 양도 같은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전입 의무 기간이 또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2년을 유예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2년 플러스 1년 이내 양도, 그러니까 총 3년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자, 그 부분도 기재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신규로 매수한 주택에 규제가 나오기 이전에 계약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 및 종전주택 양도 기간을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연장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예라는 건데 양도도 마찬가지. 앞서 첫 번째 1년 이내 전입 조건 그리고 양도 조건이 취득일로부터 1년을 줬잖아요. 근데 유예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입기간 그리고 양도기간 그때까지 주겠다. 유예를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건이 두 개가 있겠죠. 실거주를 하던 분이 파는 경우가 있고 임대를 놓던 물건을 파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실거주 하던 물건을 매수하시게 되면은 앞서 말했던 1년 이내 전입, 1년 이내 양도 요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임대가 껴져 있는 물건을 내가 매수할 때는 기존에 임대가 껴져 있는 것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유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현재 상승기에 있어서는 유리할까요? 당연히 임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주택이 시간 텀을 벌어주겠죠. 그래서 규제 이전에 최신으로 계약이 된 게 아무래도 가장 유리한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 규제 안에는 여러 가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있다면 당연히 1년 이내 전입 양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또 전입 의무 기간을 유예해 준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파는 건 1년 이내인가 보다, 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든 것이고요.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실거주 물건을 매수할 경우는 1년 전입, 1년 양도. 임대가 껴진 물건을 사실 경우에는 임대가 껴져 있는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 유예가 돼서 1년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규제 이전 바로 계약된 임차인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상승기에는 유리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대략 1년 정도를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도 사실 더 궁금하고 헷갈린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계약 종료가 하고 나서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바로 또 팔아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사실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바뀐, 모르면 손해보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하단에 카페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